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입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17차 시의 영상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7차 시 이후에도 수업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연작으로 제시한 영상은 여기에서 끝이에요. 여기 배경에 있는 그림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기 배경에 있는 그림은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교문 앞에 피어있는 벚꽃입니다. 이렇게 벚꽃이 만개하고 햇살이 따스한 유난히도 날씨가 좋은 요즘에 우리가 이런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집안에만 있는 것이 참 답답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학교에 간다는 생각으로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면 이런 학교를 쉬는 시간도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학창시절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어떤 학창시절보다도 특별했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1학년에서 자유학년에서 새로운 시험을 보는 시기로 넘어가는 기간, 그 적응 기간에 이런 상황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시험을 봐야 되는 부담감에서도 약간은 벗어나서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을 배양하고 그리고 나서 준비가 되었을 때 학교로 돌아와서 정상화된 수업을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에 최대한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아프지 말고 생활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협조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마지막 서론이라서였고요. 17차 시 중단원 연습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저작권 관련 공지사항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게요. 해설 자료에 활용한 교과서 본문의 저작권은 지학사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자 수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편집, 복제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허가 없이 불법 이용, 복사 및 전송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자시까지 들어준 여러분은 진지한 학생들일 거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해서 주의사항 잘 지켜줄 거라고 믿고요.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교에서 안내하는 모든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기 바라겠습니다. 교과서 47쪽 중단원 연습 문제를 문제 하나하나 시간 재가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이 정도 문제는 1분짜리 문제다라고 선생님이 파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1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자, 1분 재겠습니다. 시간 내에 푸는데 성공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좌변을 a 세제곱 곱하기 b의 6제곱 곱하기 a 곱하기 b의 제곱으로 바꿔주고요. a 세제곱 곱하기 a 곱하기 b의 6제곱 곱하기 b의 제곱, 그래서 a의 4제곱, b의 8제곱 이렇게 바꿔줍니다. x는 4, y는 8입니다. x 더하기 y는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돼요.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는데 1분 이내로 걸렸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재보니까 33초 정도 걸렸죠. 이렇게 한 줄 한 줄 쓰더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서술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 하진 않죠. 아무튼 그 과정에는 언제나 강조해서 말하자면 전부 다 거듭제곱의 뜻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교환법칙, 결합법칙이라는 계산 규칙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이 잊어버릴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역시나 1분 내에 풀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어땠나요? 자, x세제곱 y5제곱 곱하기 x의 6제곱 y3제곱 분의 1 곱하기 y의 제곱분의 x의 4제곱. 그래서 x끼리만 전부 계산을 해본다면 x의 7제곱을 x의 6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고요. y의 5제곱을 y의 5제곱으로 나눠줘야 해요. 따라서 답은 x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분모 분자에 x하고 y가 따로따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수로 통일해서 나타내는 쪽을 택했어요. 어떻게 계산하든 간에 분배해주는 것, 분배가 아니죠. 지수법칙을 적용해주는 것. 이때는 이중의 지수법칙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역수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그 거듭적으로 나타내진 것을 다시 제곱하는 경우, 그리고 이때는 분수에 대한 거듭제곱을 적용해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더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누고, 어떤 경우에는 빼니까, 어떤 경우에는 곱하고, 어떤 경우에는 빼니까 나눈 적은 없죠. 이런 지수 법칙들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원리를 생각해 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방정식과 같은 문제죠. 2분 드려볼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네모라고 하는 저 대상을 그냥 식이나 수처럼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냐면 2x제곱 y 세제곱 나누기 네모라고 써져 있는 것을 이제 나누기를 바로 건너뛰고요. 어떻게 해주냐? 는 2x제곱 y 세제곱 곱하기 네모 이렇게 말이죠.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방정식 문제를 풀었을 때 방정식의 개수가 분수로 되어 있을 경우에 바로 뒤집어서 바로 역수로 만들어서 양변을 곱해줬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마치 1차 방정식에서의 개수 역할을 하는 게 이 왼쪽에 있는 식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굳이 한 번 더 쓰자면 2x제곱 y제곱 곱하기 네모는 2x제곱 y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네모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2x제곱 y제곱분의 이제 분자를 풀어서 쓸게요. 8x 6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x 4제곱 y의 1제곱이죠. 그러면 요 과정은 뭐다? 뺄셈이다. 요 과정은 뭐다? 나눗셈이다. 등등등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형의 넓이나 둘레와 같은 것들은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문자와 식을 통한 표현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고 또한 어떤 동기의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하적인 부분을 반드시 우리 대수로 나타내주는 이런 수식과 쉽게 연결하고 변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2분. 쏟아놓은 연습 문제에서 말했던 것처럼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마치 수가 나올 것 같지만 수가 아니라 식이 나와도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라는 것일까? 일단 색칠한 부분의 가로는 알고 있어요. 3x죠. 세로가 얼마일까가 궁금해요. 세로는 긴 쪽에 2x로부터 짧은 쪽에 1을 빼준 바로 2x 빼기 1이 되는 것이죠. 그럼 계산은 정해졌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준다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6x제곱 마이너스 3x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잠깐 한숨을 돌리고 요 앞에 서술을 한다면 어떤 말을 썼어야 했을까요? 이 직사각형의 색칠한 부분에 가로는 3x이고 세로는 2x 빼기 1이다. 이거는 설득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식으로 제시해둬도 좋겠죠? 임의로. 이런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이니까 이 부분은 필수적이진 않아요. 다른 조금 어려운 도형이라면 이 도형의 넓이 공식을 알고 있나? 라는 걸 물어본다는 느낌이 들 때 써주면 되겠죠. 어쨌든 설명을 위해서 써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뭐예요? 6x 제곱 빼기 3x가 답이에요. 그래서 찜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식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언제나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x가 변할 수 있겠죠. x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아니라 정비례와 반비례에서처럼 x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어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6x 제곱 빼기 3x의 값은 x를 알고 있으면 계산하면 되니까 언제나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자의 힘이에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5번 문제 비슷한 생각이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3분. 이제는 조금 익숙해야 된다.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다. 가로를 구하라고 한다. 굉장히 직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가로는 결국 무엇이다? 요 전체를 세로 길이로 나누어 준 게 된다. 여기다가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2분의 1x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 알려드렸고요. 여기에서는 2분의 x라고 놓고 계산해보죠. 그러면 8x 제곱 더하기 4x에다가 곱하기 무엇 해주는 것이 된다? 역수인 x분의 1을 해주는 것이 된다. 그러면 약분을 해주게 되면 16x 더하기 8이 된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바로 이것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동안에 풀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구력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이라고 생각하고도 한번 써볼까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이는 이렇게 서술하려면 또 써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때 넓이라는 말에 생략된 건 뭐예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라는 말이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이므로 가로 곱하기 2분의 1 x는 좌변에 8x제곱 더하기 4x이다. 이렇게. 선생님도 생각나는 데부터 쓰죠? 여러분도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등호를 맞춰주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8x 더하기 4x는 가로 곱하기 2분의 1x이므로 8x제곱 더하기 4x 해주고 나누기 2분의 1 x는 가로이다.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계산을 위로 당겨서 처음에 썼던 내용처럼 써주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준다면 서술형에서도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죠. 좋습니다. 6번부터 8번 문제는 실력 업 발전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8번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선생님 6번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 적이 없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당황할 수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5분이라고 주어진 것은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은 절대 5분까지 안 걸려요. 훨씬 짧은 시간에 풀 수 있지만 아이디어가 없을 때 5분 이내에 생각해낼 수 있는지 보고 적어도 5분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을 참고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5분은 참아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되시겠죠?
풀고 해설을 보러 오셨는지요? 혹시나 아이디어가 좀만 더 생각하면 나올 것 같다는 사람은 5분 앞으로 돌려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세요. 이러한 문제는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일단 10자리의 자연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10자리의 자연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10자리의 자연수는 어떤 수예요? 가장 쉬운 10자리 자연수는 1이 있고 000이 9개 있는 수예요. 그런 수는 무슨 수죠? 10의 몇 제곱이다? 9제곱이에요. 이런 게 10자리의 자연수예요. 10의 9제곱은 뭘까요? 바로 10억이에요. 아무튼 이런 큰 수인데 2의 9제곱 곱하기 5의 7제곱 곱하기 7의 a제곱이 10억 또는 그보다 넘는 이런 자연수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수를 조금 뜯어봐야 돼요. 2의 9제곱 곱하기 5의 7제곱은 어떤 성질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2의 9제곱 곱하기 5의 7제곱에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7제곱 곱하기 5의 7제곱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건 여러분 아시겠나요? 2의 7제곱 곱하기 5의 7제곱은 어떤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지수법칙에서 나온다면 어떤 상황에서? 바로 2 곱하기 5가 있었을 때 2 곱하기 5가 있었을 때 7제곱을 하면 2의 7제곱 곱하기 5의 7제곱이 나와요. 그게 왜 중요하냐? 2 곱하기 5는 사실은 10이죠. 그래서 10의 7제곱이 돼요. 얘는 뭐냐면 1000, 0000 1000만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앞에 곱해져 있는 수 2의 제곱 뭐예요? 간단히 4죠. 곱해주면 뭐가 된다? 400000이라고 하는 4000만이 돼요. 4000만이라는 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 자릿수가 10자리였으면 좋겠으니까요. 지금은 몇 자릿수예요? 8자릿수예요. 그러면 여기다 어떤 수를 곱했을 때 0부분은 안 바뀌죠. 4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10자릿수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4가 어떤 네모라는 수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곱하기 7의 a제곱을 할 거예요. 말하자면 400000이라고 하는 수에 7의 a제곱을 곱한 거예요. 이때 a의 조건은 뭐죠? 자연수예요. 그래서 자연수에는 1, 2, 3 등이 있죠. 어떤 거일지 몰라요.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실험을 해봅시다. a가 1이라면 7의 a제곱은 그냥 7입니다. a가 2라면 7의 a제곱은 7, 7의 49, 7의 제곱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입해 볼 거예요. 먼저 a가 1일 때를 실험해 볼게요. 40000000 곱하기 7 그러면 a가 1일 때 28000000 이렇게 될 거예요. 7개의 0과 2개의 28이라는 수죠. 몇 자리? 9자리예요. 아, 이걸로 모자랐구나. 그러면 a가 2일 때는 49를 곱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49를 곱하기보다는 여기서 곱하기 7을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87에 56, 27에 14, 196 그리고 0000은 유지돼요. 잠깐. 아까 선생님이 4가 네모로 바뀌면 된다고 했는데 196을 찾았다. 그래서 요건 몇 자리다? 10자리를 찾아낸 거예요. 아, 좋아. 그러면 이때 a는 얼마였다? a는 2였다. a는 2가 답이 되겠죠. 그런데 혹시나 a는 2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3도 답이 되는 거 아닐까? 왜냐면 또 곱했을 때 세 자리일 수도 있잖아. 7을 한번 또 곱해봐요. 곱하기 7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7, 6에 42, 7, 9에 63 그리고 7을 더해주니까 137이 0000이 돼요. 몇 자리? 11자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죠. 결론은 요거예요. 196, 0000, 3 더하기 7은 10자리. 이런 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 자리의 자연수, 이렇게 긴 자리의 자연수라도 뭘 이용해서 생각하니까 쉬웠다? 바로 2의 7제곱 곱하기 5의 7제곱으로부터 나온 10의 7제곱을 출발점으로 해서 생각하니까 쉬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릿수가 큰 수는 결국 10의 거듭제곱을 관련 지어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C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루는 게 중요해요. 앞서서 명왕성까지 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천문학적으로 먼 거리에 다니는 어쩔 수 없이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야만 돼요. 우리가 이쯤 되면 그 나눗셈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해봅시다. 7번 문제는 방법만 알면 금방 풀리기 때문에 3분 드릴게요.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높이가 h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기둥 A, 높이가 2h고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r인 원기둥 B가 있다. 그러면 원기둥에 대해서 우리 1학년 2학기에 여러 가지를 다뤄봤었는데, 건널비도 다뤄봤고요, 부피도 다뤄봤어요. 부피는 초등학교 때랑 같았고, 건널비도 초등학교 때 해봤던 내용이지만 파이라는 그 원주율을 이용해서 나타낸 점이 달랐죠. 어쨌든 포인트는 원기둥 A의 부피와 원기둥 B의 부피를 구하는 것에 있네요. 그럼 우리의 작전은 뭐냐면, 부피를 일단 구해놓고 생각하자예요. 그리고 몇 배인지 구하시오가 문제에서의 포인트니까 몇 배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된다? 나누어 보면 된다. 근데 A가 B의 몇 배냐고 했으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B분의 A겠죠. 그래서 B분의 A가 우리가 구할 목표예요. 자, 먼저 A부터 구해보죠. A의 부피를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부피의 공식은 간단해요. 밑면 곱하기 넓이에요. 밑면 곱하기 밑넓이라고 할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이건 한 번만 쓸게요.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A라고 쓰지 말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넓이. 이때 부피 앞에 생략된 말은 기둥의 부피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밑넓이, 뭐다? 파이 R제곱. 그리고 높이는 H다. 생략해서 쓰면 파이 R제곱 H. 또는 파이 H R제곱이 순서에는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B는 무엇이다? 파이 곱하기 2분의 1 R의 제곱 곱하기 2H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파이 곱하기 4분의 1 R제곱. 지수법칙이죠? 2H. 정리해주면 뭐냐면 2분의 파이 R제곱 H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분의 A를 계산해볼까요? B분의 A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것 같은가요? 2가 나올 거라는 게 보이십니까? 실제로도 A보다 B가 작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실제로 해보면요. 파이 R제곱 H 나누기 2분의 파이 R제곱 H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약분을 함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먼저 가면 되고, 파이 나누기 2분의 파이인데 이것은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2죠. 약분 2가 된다. 우리가 구한 게 뭐다? B분의 A다. 그래서 2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마지막 이 2라는 수를 정석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 세팅을 했지만, 여러분은 B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A가 된다는 걸 보는 순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기둥 A의 부피가 더 크구나. 말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원기둥의 부피에 있어서는 밑면 반지름을 절반으로 하고 높이를 2배로 하면 키가 굉장히 커져서 좋을 것 같지만 부피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피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단순히 하나를 반으로 나머지 하나를 2배로 한다고 해서 부피가 보존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원기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문제인 8번 문제는 여러분이 아는 정보를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풀이의 속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미 나와 있는 정보를 안 써져 있는 곳에 반복해서 써보세요. 이게 힌트입니다.
문제를 잘 풀어보셨습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색칠한 부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 여러분 문제를 푸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이런 삼각형에 대해서는 치수를 안다 치더라도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몰라요. 여러분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은 어떤 거예요? 넓이가 높이와 밑변이 주어진 경우, 높이와 밑변이 주어진 특수한 경우 직각삼각형,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역발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색칠한 부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직사각형에서 구할 수 없는 부분 3개를 빼주자. 1번, 2번, 1번, 2번, 3번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저 직각삼각형들을 전체 사각형에서 빼주자라고 작전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4a 곱하기 3b라고 하는 거. 요건 뭐죠? 직사각형. 여기에서 1번과 2번과 3번을 뺀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4a 곱하기 3b는 12ab이고 1번, 2번, 3번을 얘기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1번, 2번, 3번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한 번 더 써보는 선생님이 줬던 힌트, 그 전략이 필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이 요구했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가 4a라는 걸 알죠. 여기가 3b라는 걸 알아요. 따라서 그걸 이용해서 써본다면 여기 모르는 부분이 사실은 아는 부분임을 알 수 있어요. 뭐예요? 4a 빼기 3이고요. 여기는 3b 빼기 4예요.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계산할 수 있어요.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꼭 해주세요. 2분의 1 곱하기 4a 빼기 3 곱하기 3b예요. 이 식을 보는 순간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바로 전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전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곱셈인 상태로 놔둬야 되거든요. 그럼 전개를 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뭐부터 할 거냐면 2분의 1을 나중에 곱할게요. 오른쪽부터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12ab 마이너스 9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개를 마저 하니까 6ab 마이너스 2분의 9b가 될 거예요. 두 번째, 2분의 1 꼭 곱해주고 3번도 2분의 1 꼭 곱해주는 걸로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가로 4a 곱하기 세로 3b 마이너스 4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a로 정리하고 계산해도 되겠죠. 3b 마이너스 4 이제 전개하는 거예요. 6ab 마이너스 8a 자, 이렇게 1번, 2번이 되었죠. 그 다음에 3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3 곱하기 4 그래서 계산을 해주니까 6이다. 요 세 개를 더한 넓이를 전체 넓이 4a 곱하기 3b에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전개라고 하는 걸 테스트했고 그 다음에는 다항식에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덧셈을 해주겠습니다. 바로 뭐가 되냐면 12ab 빼기 8a 빼기 2분의 9b 더하기 6인 거죠.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4a 곱하기 3b를 이제 정리해서 써줘요. 4a 곱하기 3b는 12ab고 빼기 괄호 열고 12ab 빼기 8a 빼기 2분의 9b 더하기 6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계산해 놓은 거죠. 아하, 그랬더니 계산이 수월해졌어요. 12ab 빼기 12ab 0이에요. 그러고 하면 나머지는 마이너스에만 주의해주면 돼요. 바로 뭐냐면 8a 더하기 2분의 9b 빼기 6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게 답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답이 식이고 다항식이고 복잡해 보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8번 문제를 풀므로써 여러분 8번 문제를 풀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도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중3, 고1 정도까지도 무리 없어요. 반대로 말해서 여기가 잘 안 된다면 지금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문제는 약간 이른 감은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연습시키는 좋은 문제입니다. 전개한다는 개념과 다항식 길이 더하고 뺀다는 개념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죠. 꼭 잘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을 시작할 때 봤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 처음에 10차시에서 이번 중단원을 시작할 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 애니메이션에서 물어본 것이었는데 6 곱하기 10의 9제곱킬로미터의 거리를 6 곱하기 10의 9제곱킬로미터의 거리를 하루에 12 곱하기 10의 5제곱킬로미터씩 비행합니다. 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6 곱하기 10의 9제곱킬로미터를 며칠 걸려야 갈 수 있겠냐는 질문이 있었죠. 바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거리 나누기 속력이라고 해서 12 곱하기 10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분수를 써줘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수를 한번 써볼게요. 6 곱하기 10의 9제곱 나누기 12 곱하기 10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약분할 수 있죠. 여기 4가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분모에 2가 남는데 그대로 쓴다면 2분의 10의 4제곱일 거예요. 하지만 10의 4제곱은 한번 내줄 수 있으니까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것도 지수법칙이죠. 그러면 다시 약분을 해주니까 5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죠. 결론은 뭐예요? 5000이라는 수가 나와요. 5001을 비행해서 가면 바로 명왕성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의 세팅이었어요. 지난 2018년이었죠. 명왕성을 지나간 뉴호라이즌호를 통해서 우리는 생생한 그림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적용해 본 것은 바로 지수법칙이었죠. 그래서 이 단어는 지수법칙으로 시작했어요.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지수법칙으로 인해서 단항식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었죠. 단항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니까 부가적으로 다항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까지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도형에 대한 그림 문제까지 풀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단원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게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얻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중단원 문제는 충분히 어려운 문제예요. 중단원 연습 문제 정도까지 풀 수 있으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충분히 도달했다라고 선생님은 봅니다. 17차시까지 어느새 맞춰졌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온라인 학습 기간에 얻어야 될 것들의 전부는 아니에요. 온라인 학습 기간이 얼만큼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기간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수달 유빈쌤이었습니다.